확인 체크 39번. 자, A는 4,9, B는 뭐 0,1, C는 6,5인데, 뭐, 세점의 좌표는 다 알려줬어.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각 A의 이등분선. 자, 이거 시험에서 내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은, 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뭐, 요런 게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를 구해줘. 자, 길이 구할게요. 4 빼기 0의 제곱, 4의 제곱, 8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4의 제곱, 8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루트, 이렇게 빼면은 2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몇 대 몇이냐, 이거? 64에다가 16 더하면은. 이거 80인가? 루트 80대. 여기는 얼마니? 루트 20인가? 사실 이거 뭐야? 4대 1인 거 알겠어요? 어? 맞냐? 2대 1 아니야? 2대 1? 얘 이거 4만 빼주면은 2루트 20이잖아. 이렇게 2대 1이네. 여기에 이제 B가 뭐냐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1이야. 그 얘기는 아랫변 여기하고 여기도 이제 2대 1인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점, 요 점을 이제 D라고 했는데 이 점은 뭐냐면 선분 BC의 2대 1 내분점이지? 그럼 내분점 0,1하고 6,5 이 녀석의 2대 1 내분점이니까 자 분모는 이렇게 더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12, 이렇게 하면은 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0, 이렇게 하면은 1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건 4고 요거는 3분의 11인가? 숫자가 왜 이러냐? 0,1, 6,5 맞니 이거? 답 좀 볼게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기는 A는 4고요. 여기는 3분의 11이니까 더해주면 3분의 뭐 23? 이게 정답이네. 됐어? 각의 이등분선 문제 뭐 내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라고 했고요. 뭐 아래 문제도 비슷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일단은 자 무게중심 뭐 이런 거 보기 전에 우리 이제 그 문제 보면 발전 문제까지 숙제로 내줬었죠. 59번 59번 보면은 여기서도 각의 이등분선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각의 이등분선 요거 있지? 이거 중2 때 배우는 거거든? 중2 때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두 종류입니다. 요거는 1번.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2번. 이제 외각의 이등분선이야. 오히려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이거 시험 대비한 애들 있지? 걔네들은 이거 풀 줄 아는데 고등학생들은 이거 못합니다. 까먹었거든. 외각 이등분선 여러분들 배울 때도 그림이 이렇게 동각삼각형으로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각 A에 요거 연장선을 긋고 여기 이제 여기 둔각이 여기 외각이 되겠지? 여기 있는 이제 외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 BC의 연장선을 딱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같다.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기억나니? 안 나? 그치? 잘 안 나. 잘 안 나는 만큼 고등학교 기준으로 학교 시험이든 뭐 모의고사 수능 시험이든 이거는 잘 나와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그냥 개념원리 편집자랄까? 개념원리 출제자가 그냥 내고 싶었나 봐. 괜히 한번 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대 요거든 뭐 요거 대 요거 요런 게 성립해요. 굳이 보여줄까? 근데 사실 너네들 이거 맨날 쓰잖아, 그지? 근데 이거 왜 되는지 증명해보라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얘 증명하는 것도 여기를 이게 연장선을 긋고 요거랑 평행하는 요 평행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 동의각이지. 맞냐? 그러면은 요거 닮음이란 말이야? 그럼 닮음이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랑 같다. 뭐 이런 게 돼. 맞지? 근데 지금 자 여기 동글이었지. 자 여기 억각 여기 동글이야. 이 길이랑 같아.
그럼 이거 대 이거라고 하는 거를 이거 대 이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뭐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괜찮아? 근데 뭐 우리 지금 문제 푼 단계에서는 필요 없는데 궁금할까봐 해주는 거야 그냥.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얘도 평행선을 적절하게 이제 그어줍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어떻게 그어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럴까? 얘 있지. 얘랑 평행선으로 이쪽에다 이렇게 그렇게.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각의 동의각이 요겁니다. 요각의 동의각이 여기에요. 요각의 억각이 여기에요. 괜찮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자 보면은 여기가 평행선이니까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괜찮아? 그러면 뭐 요거 대 요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볼 거예요. 요거 대 요거 있지. 요거 대 요거랑 같아야겠지. 괜찮아? 다시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짧은 거 이런 식으로 볼까? 됐어?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짧은 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됐죠? 납득이 가죠? 납득은 되는데 지금 한번 들어도 어차피 나중에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잘 나오는 거고 나온다고 선생님 확신을 하면은 얘를 갖다가 막 이제 외우라고 하겠는데 잘 안 나와요. 개념 원리에만 거의 있을 겁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요 상황인 거야.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A가 0,6이에요. 여기 원점 5가 있고요. 0,6이 있고요. B는 뭐 4,3이래요. 대충 여기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에서 요 각 A, 요 A의 외곽의 이등분선 요걸 갖다 긋고요. 이렇게 맞죠?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하고 요 OB의 연장선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데를 D라고 해라 이런 겁니다. 지금 요 그림이랑 같은 거 알겠어요? 얘를 이렇게 눕혀두면 여기랑 같은 거 알겠어?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긴 거 대 짧은 거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좌표를 알기 때문에 요 길이 다 구할 수 있지. 여기는 뭐 6이고요. 요 길이는 4하고 3이니까 여기 5네. 그지? 실제 길이가 6하고 5야. 그럼 여기 비율도 여기가 6이면은 여기가 5. 뭐 요런 식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 외분점도 배웠기 때문에 이 선분 OB 기준으로 6대 5 외분점이 되겠죠? 뭐 계산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요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이제 벡터라는 걸 이용하면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살펴볼까?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죠. 근데 지금 요거는 지금 몇 배야 그럼? 얘가 지금 1짜리잖아. 얘가 5짜리면 맞아? 그럼 5배를 해버리면은 플러스 20, 플러스 15만큼 더 가면 되겠지?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맞아요? 그럼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여기다 20 더해주면 여기 24고요. 15 더해주면은 여기 18이 되겠지, 이렇게. 얘는 뭐 이제 그림을 그려내더라도 내가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라는 요거 성질을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뭐 풀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풀기가 이제 힘들고요. 외곽 이등분선을 어떻게 기억했더라도 사실은 뭐 외분점이라든지 벡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였고.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덥지 나만 더운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뭐 내분점, 외분점 배웠고요. 무게중심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 중2 때도 나온 도형인데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얘네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냥 평균을 내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 하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제곱이 최소화되는 게 무게중심이다. 이것도 세트로 꼭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이건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52번 한번 볼까요? 선분 A, B의 중점을 M1, 그 다음에 다시 중점을 낸 걸 M2,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거죠? 맞아? 그럼 한번 볼까? 뭐 A, B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이제 그려볼게. 이렇게. 가운데가 대충 뭐 한 여기쯤? 이렇게. 그럼 여기를 이제 M1이라고 해라. 됐나?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반 나눈 게 M2. 이렇게. M2를 다시 나눈 게 요게 M3. 반씩 뭐 줄어가는 거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M10은 A, B를 1대 K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10개를 쪼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여기 처음 길이를 그냥 선생님이 L이라고 해볼게요. L. 됐나? 그럼 AM1 요거는 2분의 1 L이지. 맞나? AM2는 뭐예요? 요거지. 다시 반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 M10 요거는 2분의 1이 10번 곱해진 거겠지. 맞네? 이거 2분의 1의 10제곱이면 뭐냐? 1024분의 1이지. 1024분의 1. 굉장히 짧은 거겠지? 그럼 M10이 이제 어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M10이 있을 때 요거를 1이라고 하면 여기는 1024가 되는 거지. 그럼 남은 길이는 자연스럽게 102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저 K 값이 뭐냐면 1023이다. 1대 1023 내분점이다, 이거야. 사실 뭐 이거 찍으라고 하면 굉장히 뭐 아주 짧아서 보이지도 않겠지. 내가 그리려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53번은 말로만 설명해 주다가 끝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요거 56번 무게중심 문제 한번 해볼까? 56번은 요거 지금 2차 함수도 나왔고 여기 직선 나왔어요. 얘네 함수식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점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y는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 요런 이제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를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점 한번 찾아볼게요. 같다고 놓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일단 이거 판별식을 써보면은 두근이 존재합니다. d가 0보다 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귀찮으니까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인 거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여기를 점 A, 여기를 점 B라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원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요 원점이랑 요거랑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갖다가 뭐 A, B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점이라는 거는 그냥 0,0이란 말이야. 그럼 무게중심은 뭐냐면은 X좌표는 얘랑 0이랑 평균이지. 그럼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0 요거야. 여기 굉장히 쉽게 됐지. 왜냐면 내가 요거 지금 10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X좌표는 3분의 10인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 Y좌표는 어쩔 거냐, Y좌표. 여기를 모르잖아. 근데 요 지금 점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는 요 함수, 두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X의 값을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하든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하든 같은 값이 나와. 근데 2차식보다는 보통은 여기 1차식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를 2알파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를 2베타 플러스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Y값끼리의 평균도 지금 얘랑 더해서 나누기 3이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은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렇게 됐죠? 그럼 두근에 한만 갖다가 그냥 말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개념 원리에서 뭐 요거를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2개나 나왔죠? 그 다음에 57번 한번 보죠. 발전 문제에서.
요거는, 자, 너네가 내분점을 배웠으면은 얼마만큼 좀 센스를 발휘해서 이걸 뭐 응용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응? 자, 이거의 m 대 n 내분점 공식을 한번 볼 건데, 김기빈, 여기 m 대 n 내분점 불러보세요. 뭐야 여기? m 플러스 n분의 어디 먼저 가라 그랬어 항상? 이렇게 여기는 mx2 그 다음에 이렇게 nx1 맞나? 뭐 y도 똑같이 m 플러스 n분의 my2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이 정도는 내분점 배웠으면 그 공식은 쓸 수 있어야겠죠. 됐나? 그럼 보면은 당연히 뭐 여기 더한 게 뭐 여기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m하고 n이었으니까. 맞아? 요거 갖고 여기를 잘 봐봅니다. 문제에서 준 점은 루트 2라는 루트 3이라는 이제 좌표가 무리수인 그런 점들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2, 루트 3, 루트 2, 루트 3 올라갔지. 사실 이 문제에 대응되는 저 루트 2, 루트 3이 뭐 여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는 뭐 x좌표니까 헷갈리니까 여기라고 보면 돼요. 여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자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n 자리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1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기가 지금 m 플러스 n 자리라고 보면 여기가 지금 2, 1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지금 2 더하기 1인 거야. 보이나? 여기가 지금 1하고 3이니까 여기가 1 플러스 3인 거야. 이렇게.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이제 이 순서로 봤을 때 얘가 좀 헷갈리는 거는 우리가 항상 x2가 요쪽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공식 쓸 때 보면은 얘가 이쪽에 있다는 거는 루트 3하고 루트 2 요렇게 놓고 이제 엇갈려서 같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럼 루트 3하고 루트 3을 갖고 얘는 지금 1대 1 내분점이고 요거는 2대 1 내분점이고 그 다음에 얘는 1대 3 내분점이다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1대 1 내분점이니까 요 녀석 가운데 여기가 A일 거고요. 요 B는 2대 1 내분점이니까 2대 1이면은 근데 잘 봐야 돼. 루트 요 QP에 2대 1이야. 2대 1 요렇게. 여기가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돼? 얘는 뭐야? 1대 3인데 누구의? QP 이 순서로 1대 3이에요. 그럼 4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C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 뭐 계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가 표현한 요 분수들이 지금 내분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내 공식을 외우고 있고 이걸 매칭을 시켜야지. 쓸 때 내가 항상 요렇게 1, 2 이런 순서로 써놨으니까 이 앞에 온 놈이 2란 말이야. 이 앞에 온 놈이 2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뒤에 얘가 앞에 이렇게 써놓고 요거 1대1, 2대1, 1대3 내분점이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거 문제들 책 아직 안 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볼 시간이 있으면 조금 해주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서 웬만하면 좀 영상을 찍어 놓거나 사실 문제를 선생님이 영상을 다 찍고 이제 하는 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간이 좀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그냥 여기 개념원리 사이트든 아니면은 RPM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메가스터디인가? 걔네랑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메가스터디 강사들이 RPM 문제를 싹 다 풀어줘. 그래서 그걸 보라고도 하고 싶은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영상을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웬만하면 찍어줄 수 있도록 할게 내가. 알았죠?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갈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앞에 점과 좌표보다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쉬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 참 요번 단원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이랑 많이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웁니다. 1차 함수를. 그렇기 때문에 걔랑 뭐 별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서 되게 보통의 학생들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합니다.
자, 일차 함수하고 뭐 이런 거거든. 중2 기준으로 설명해 줄게요. 중2 기준으로. 중2에서는 1차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단 이게 꼭 붙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2차 방정식 할 때 최고차항이 0이 아니게 해주는 것처럼 이 녀석도 나름 이렇게 1차인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있는 항이 사라지면 안 되죠. 꼭 저게 붙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네 연립방정식 요번에 시험 범위도 있었고 중2 때도 연립방정식을 배운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 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근데 사실 요거 적절하게 이제 이항을 해보면 뭐 이런 형태야. 이 녀석의 정체가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그냥 직선인 거지. 맞아? 사실은 연립방정식 가기 전에 이 녀석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는 이렇게 쓴 거하고 뭐 이렇게 쓴 거하고 완전히 같은 겁니다. 완전히 같은 건데 단 여기도 이런 게 붙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여야 돼. x도 있고 y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는 0이면 안 되고 b는 0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중학교 때만 쓰는 말이긴 한데 이건 완전히 1차 함수랑 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의 정의는 그냥 이겁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 근데 여기서는 이딴 단서를 안 달아요. 그냥 이게 없을 뿐이야. A가 0이 될 수도 있고 B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뭐냐? 이런 거 있지. 이런 건 Y가 없잖아. 맞아? 이런 것도 직선이잖아, 근데. 맞아? 이거 직선이지. 근데 이거 1차 함수라고는 안 불러요. 맞지? 맞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이제 A가 0이 된 거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얘네는 뭔데요? 얘네는 뭐냐면은 여기가 0이 되는 게 방지하고 기울기가 없는 게 방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거나 수직으로 가는 직선은 제외하고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만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각으로 가는 거, 대각으로 가는 거. 대각으로 가는 것들만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각으로 가는 거에다가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가는 걸 다 포함한 걸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뭐 차이가 그냥 요거만 추가된 거란 말이야. 심지어는 요것도 중학교 때 따로 배우긴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고1 때 들어와서 얘를 갖다가 뭐 배우는 게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똑같은 거란 얘기야. 1차 함수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1차 함수 기준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을 해줄 건데 자, 그냥 이렇게 써도 뭐 이거 직선이잖아. 맞아? 중2 때 보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 맞아? 이거에 따라서 직선의 각도가 바뀌는 거지? 얘를 뭐라고 불러요? y절편.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중딩 때는, 고딩 때는 a, b보다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기울기를 m으로 많이 쓰고요. y절편을 n으로 많이 써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중2 때 수업 그대로 하는 거야. 문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을 구해보아라. 이게 뭐 문제도 아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냥 불러준 거잖아.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맞아요? 이렇게 그냥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y절편이 여기가 4였어. 기울기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요걸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보통은 기울기라는 거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기도 하지만, 저 녀석이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고, 제 크기에 따라서 이 슬로프, 가파르게 달라진단 말이야? 맞아? 그럼 기울기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나? 기울기? 함태웅?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그것도 뭐 얼추 비슷한데. 기울기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이랑 뭐 이제 같은 건데, 기울기라는 거는 좀 잘 볼 수 있는 게, y는 2분의 1x 뭐 마이너스 1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쯤. x절편은 여기 2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점 2개만 찍으면 직선은 이렇게 뭐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맞나?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여러분들, 자, 중2 때 배우는 건데, 기울기의 정의는 x의 변화량 요거 분의 요게 이제 기울기의 정의입니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세모 x, 세모 y 이렇게 쓰는데, 요게 델타 이렇게 되나요? 그냥 수학 기호야. 이렇게 이게 변화량 이런 뜻이야. 변화량.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벡터처럼 갈 때 보면은, x는 이거 몇 칸 증가했어? 2칸 증가했지. y는 몇 칸 증가했어요? 1칸 증가했지. 그럼 요거 분의 요거, 요 비율이 그냥 기울기입니다. 요 비율이 기울기예요. 이해돼? 이거는 아무 데서나 봐도 상관없어. 여기 위에 뭐 예를 들어 여기다 4 대입하면 얼마냐? 4 대입하면 4,1이냐? 맞지? 그럼 여기 4,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x는 몇 칸 증가해? 4칸 증가하지. 이렇게. y는 몇 칸 증가해? 2칸 증가하지. 맞아? 이제 이 기울기는 직선은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요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거야. 이게 기울기의 정의고, 직선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입니다. 이 뜻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얘 봐봐.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였지. 마이너스 2. 그럼 정수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x가 한 칸 갈 때 y가 2칸 내려간다 이거야. 맞아? 얘 봐봐. 여기 있었지. 여기로 왔지. 맞아? x가 한 칸 갈 때 y는 2칸 내려와요. 한 칸 갈 때 2칸 내려오고, 한 칸 갈 때 2칸 내려와. 그러니까 2칸 가면 4칸 내려온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게 이제 기울기의 정의예요. 중2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공부할 때, 1차 함수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기울기야. 기울기. 김기빈 이해됐어요? 누가 기울기가 뭐냐 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좀 먼 것 같지만 미적분이 있죠. 미적분이 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미적분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기울기 공부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중요성은 뭐 2차 함수보다 앞서서 너무너무 뭐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거다. 조금 뭐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한 김에 너무 쉬울진 몰라도 해주면 중1 때 보면 정비례 반비례라는 걸 배워요. 정비례 반비례. y는 x, y는 2x, y는 2분의 1x.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릴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얘를 보면 기울기가 1이고 2고 2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다 원점 지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x 값이 1인데 기준으로 여기 1,1을 지나지. 1,1. 한 칸 갈 때 한 칸 올라간다 이거야. 얘는 1,2를 지나지. 한 칸 갈 때 2칸 올라가는 기울기인 거야. 얘는 1,2분의 1이에요. 한 칸 갈 때 2분의 1밖에 못 가. 여기 보면은 2,1을 지나겠지. 2칸 갈 때 한 칸 올라가자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자,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 있어요. x1, y1. 여기는 x2, y2.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문제에서 이 녀석이 기울기를 구하래. 기울기. 그러면은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의 증가량을 봅니다.
그럼 x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여기가 x1이었고 여기 x2니까 요 길이잖아 그냥. 그럼 여기는 x2 빼기 x1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델타 x죠. x의 변화량. 비슷하게 여기가 y1 여기가 지금 y2잖아 이렇게. 그럼 이 높이는 뭐냐면은 델타 y가 될 텐데 요게 y2 빼기 y1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요거 기울기를 구하래.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그럼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사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랑 좀 비슷하잖아. 요거 제곱하면은 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건데 두 점 사이 거리 할 때는 요걸 제곱하니까 요 순서가 상관없어요. 근데 기울기 할 때는 중요해. 기울기 할 때는 이게 뭐 거꾸로 바뀌면 부호가 바뀌거든. 그래서 반드시 한 방향으로 빼줘야 돼요. 여기를 바꿔줄 거면은 분모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 1을 곱한 효과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엇갈리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게 이제 기울기라는 거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1,2 마이너스 3, 뭘로 할까 0 뭐 이런 두 점이 있어요. 이거 점 A, 점 B 이렇게 할게요.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고 했어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됐어요? 근데 뭐 봐봐 그림 그렸듯이 점 두 개가 주어지면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난 기울기만 구한 거잖아. 그럼 질문이 바뀌어. 야, 요 점하고 요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봤자 1차 함수란 말이야.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 뭐 요런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미 기울기를 알아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요거 어떻게 찾니? y절편 어떻게 찾아요? 내가 지금 1,2하고 거꾸로 할까? 마3,0하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직선을 찾고 싶어. 이 식을 찾고 싶어. 그럼 뭐 이거나 아무 점 하나 대입해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직선 위의 점이 바로 그냥 이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2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n이 1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여기까지가 중2 때까지 설명이에요. 중2 때까지 설명이에요. 근데 고1이 되면은 고1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여보세요? 아까 했던 거 게이지였나? 항상 이 칠판이 작아가지고 대충 뭐지 이렇게 직선을 많이 그렸어요. 6개의 직선을 그렸는데 저 6개의 직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6개의 직선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전부 다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 자, 이런 정비례 관계인 거야. 기울기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약간 항등식 비슷한 느낌이에요. 잘 봐요. m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x가 0이면 무조건 y가 0입니다. 맞아?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무 점이나 한 개 찍을게. 2,1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무수히 많이 있겠지. 맞아? 요것도 지금 한 점만 주어진 상태인 거야. 그럼 지금 얘랑 좀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지? 그럼 얘처럼 반드시 2,1을 지나가는 직선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울 때 평행이동 배웠잖아. 맞지?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직선을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그러면 x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했지? y축 방향은 뒤에 더해버린다고 했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 기울기는 지금 뭐 1일지 2일지 마3일지 뭔지 몰라.
근데 내가 x에다가 만약에 2를 대입을 해. 그럼 여기 무조건 0이지. 이거 항등식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x가 무조건 0이니까 x가 2면 무조건 y는 1 나오겠지. 이건 무조건 2,1을 지난 직선인 거야. 알겠어? 무조건 2,1을 지난. 자, 고1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얘를 갖다가 많이 물어봐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잘 봐. 아까 우리 이 문제 풀었잖아. 이 문제 풀었지? 근데, 자, 아까는 기울기 구한 다음에 여기 n을 구할 때 요 점을 대입을 했었지, 이렇게. 맞아? 요 점을 대입을 했었는데, 실제 고1은 이렇게 풉니다. 기울기 2분의 1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씁니다. 1 집어넣으면 무조건 2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 괜찮아? 뭐 이렇게 쓰든 뭐 이 점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식이에요, 어차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알았어? 그리고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지금 사실 이게 2,1이잖아. 2,1. 이거 형태를 좀 바꿔서 보면은, 약간 원래 이제 평행이동도 이런 느낌인 건데, 요런 식인 거야. 2 집어넣으면 무조건 여기 1 나오게. 그지? 여기 0 될 때 여기 0 되게. 여기 0 될 때 여기 0 되게. 요런 식인 거야. 사실은 원래 평행이동의 원리도 x축으로 이만큼 가면 요렇게 대입하잖아. 그지?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요렇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사실 원래 이거 똑같은 거야. 이쪽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보통은 함수를 볼 때 이렇게 이항을 해놓고 보기 때문에 뒤에 더해버리지. 됐나? 조금 힘들겠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중2 때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y는 직선이 막 이따구로 주어져요. 저렇게 주어져. 그럼 내가 쟤를 딱 봤을 때 m 이걸 똑같네? 그럼 얘를 이제 묶어 놓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이제 m으로 묶으면 이 녀석의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3,1 지난 직선이구나.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중2 때랑 1차 함수 완전히 같은데 지금 별표 많이 쳤죠? 계속 이제 이거 갖고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한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점을 지난 직선. 자, 책 보면서 개념 설명 마저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게 다 이런 거고요. 자,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기울기 불러주고, y절편 불러주면 끝인 거야. 끝인 거고, 얘는 한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럼 기울기는 그냥 불러줬으니까 쓰면 되는 거고, 어떤 한 점을 지나라고 하면 여기다 빼고, 여기다 빼버리면 되는 거지. x1, y1 지날 수밖에 없게. 이해됐어요? 얘를 문제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 합니다. 알겠어요? 두 점 주어지면은 일단 기울기 구해요. 이거 그냥 두 점 주어지면 기울기 구해. 그 다음에 2점이든 2점이든 상관없어. 아무 점이나 한 점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지. 맞아? 그럼 주어진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온다. 이게 이제 사실 이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의 끝이고요. 추가적으로 뒤에 아래 보면은 요거 하나 외우세요. 이거 좀 이따가 하자. 좀 이따가 하고 문제 한두 개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36쪽 보세요. 36. 전부 다는 안 풀고 그냥 같이 눈으로 보면서 같이 할 거예요. 자, 얘 보면은 1,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보자마자 y 빼기 3, x 빼기 1 써주면 돼요. 그럼 이 자리가 뭐냐면 여기가 기울기 자리야. 기울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2라고 했죠, 이렇게? 끝난 거야. 알겠어요? 점하고 기울기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두 점을 지난 직선. 자, 요 점이랑 요 점이 있죠? 그럼 쟤는 일단 기울기를 구해봐요. 기울기 x2 빼기 x1, y2 빼기 y1.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3인가?
기울기는 마삼이고요. 뭐 이 점 갖다 씁시다. 1,2니까 y 빼기 2, x 빼기 1. 기울기는 마삼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직선 나온 거야. 1,2를 지날 수밖에 없고 기울기 마삼인 그런 직선이다 이거야. 됐어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좀 10분 쉬었다가 이따가 뒤에 거 마저 해줄게요.